한국인이라면 몇 끼 식사에 빠질 수 없는 주식이 바로 밥이지요. 몇 끼만 밥을 건너뛰어도 속이 허전하고 쌀밥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만큼 밥은 우리 일상에서 때려야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밥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 잡곡을 섞어 먹으면 몸에 좋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잡곡밥을 이렇게 드실 경우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잡곡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과 잡곡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 잡곡밥을 훨씬 더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비법까지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나 잡곡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어떤 곡류로 밥을 하셨나요?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 이상의 잡곡을 섞어서 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일 꾸준히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에는 흰쌀밥이 부의 상징일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입지가 많이 달라졌지요. 특히 비만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밥을 하실 때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잡곡 소비량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잡곡은 종류도 많고 잡곡의 종류에 따라 영양소나 그에 따른 효능도 다 다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폐가 약한 사람은 율무와 수수가 좋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찹쌀이나 차조를 섞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의 기능이 약한 사람은 서리태를 넣어서 밥을 지어 먹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기장을 섞어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잡곡도 누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작용 없이 잡곡밥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잡곡밥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의 공통점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식이섬유는 잡곡 100g당 평균 58g이나 들어있을 정도로 식이섬유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미에다가 잡곡을 조금 섞는 수준이 아니라 백미보다 잡곡 양이 많게 밥을 지어 먹는다면 한 끼에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권장되는 식이섬유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20에서 25g 정도입니다. 때문에 잡곡밥을 한 끼만 먹어도 식이섬유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다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식이섬유를 권장량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잡곡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화도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곡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잡곡밥을 할 때에는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백미와 잡곡을 7:3의 비율로 섞는 게 제일 좋다고 권고합니다. 다만 평소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과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잡곡 비율을 더 낮춰서 9:1 정도로 섞어서 잡곡밥을 지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기들의 경우에는 잡곡보다는 백미밥을 먹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위염이나 장염이 있는 분들도 잡곡밥보다 백미밥이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요즘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E는 10배나 많습니다. 또한 칼슘과 인과 같은 무기질도 2배 이상 많지요. 하지만 식이섬유도 3배 이상 많으므로 현미를 먹고 소화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은 현미의 양을 줄이거나 다른 곡류로 대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잡곡밥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나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질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의 4.1%가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고 65세 이상 노년층 중에 무려 16.5% 이상이 신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평소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신장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만성 콩팥병 환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본인도 모르게 신장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두 개의 신장에서 하루에 여과되는 혈액량은 무려 180리터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들을 체내에서 재흡수한 뒤 1에서 2리터 정도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처럼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변의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신장 질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평소에 늘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피부가 가렵거나 식욕 부진, 부종이 있는 경우,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신장에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이 있거나 혈류, 옆구리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잡곡밥이 해롭습니다. 그 이유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칼륨과 인이 든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체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칼륨과 인은 소변으로 배출해야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과 인을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칼륨증이 발생되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다면 칼륨이나 인의 함량이 많은 잡곡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칼륨이 백미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검은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신장병 초기에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이 든 식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만성 신부전이 진행되면 신장이 칼륨 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든 식품은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신장병 환자의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지 백미밥을 먹어야 하는지 병세와 칼륨 수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풍 과거력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잡곡밥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산이 체내에 과다하게 쌓여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통풍이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신체에 각종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잡곡밥을 지을 때 이것 한 숟가락만 넣어주면 건강상의 이점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잡곡밥에 좋은 특별한 재료와 그에 따른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백미밥은 pH가 5.8로 산성식품에 속합니다. 건강한 신체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을 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성식품을 자주 먹게 될 경우 신체가 산성체질로 바뀌게 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뼈에 있는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뼈와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칼리성 음식은 무기질의 균형을 맞추고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골밀도를 개선시키고 관절염을 예방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성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골밀도가 높고 근육 감소량이 훨씬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칼리성 식품은 항암에도 효과적입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세포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알칼리화된 밥을 먹게 되면 암세포의 번식이나 증식을 멈추게 하는 암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알칼리성 식품은 여러 공해물질과 산화물로부터 신체를 중화시켜서 각종 염증을 줄이고 이상세포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산성도가 높을수록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는데요. 알칼리성 밥을 먹게 되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서 피로회복은 물론 심혈관 질환이나 불면증 같은 질환에서 더욱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만큼은 산성이 아닌 알칼리성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밥을 알칼리성으로 만들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산성을 띠는 흰쌀밥에 잡곡을 섞어주면 pH가 6.6으로 오르면서 맛과 식감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잡곡밥 4인분 기준으로 천연 소금을 반 티스푼만 넣어주면 pH가 7에서 8 정도로 올라가 알칼리성 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밥을 할 때 밥물에 소금을 잘 녹여서 넣어준다면 소금이 뭉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지을 때 소금을 넣으면 밥이 더욱 맛있고 부드러워지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잡곡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과 잡곡밥을 제대로 먹는 법, 잡곡밥에 소금을 넣어야 하는 이유와 알칼리성 식품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